금리 인하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난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스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파월 형님이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미 연방준비은행 제도의 의장이죠, 의장. 요분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난리가 나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코로나 때 사실 뭐 안 사놓은 게 조금 후회스럽죠, 여러분. 근데 이제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미국이 기존까지 금리를 엄청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금리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출 금리가 4.5%만 나와도 감지덕지 않은데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담보대출 하셔도 5%까지 가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 세계가 정말 출렁출렁합니다. 한국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죠. 그러면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어떤 개인들은 빼고, 그 개인들이 바로 이사영 잡스와 그 구독자들이죠. 자, 오늘 내용은 철저히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나 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인상하고 인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국가적 위기이고 나라가 망할 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힘들지만 제 채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양쪽 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적인 경제 상식, 이 정도 경제 상식은 갖고 계셔야 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따라 올립니다. 막 따라 올려요. 왜냐하면 미국과 각 나라의 금리의 갭이 크면 클수록 요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거는 한국처럼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인 거예요. 자, 어려우시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아마 제가 그냥 기억으로 하는데 5.5%까지 올렸을 거예요. 기준금리를. 여기다가 이제 시중금리를 붙이면 이게 대출금리나 이자가 되는 건데, 한국은 3.5%까지 올렸습니다.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릴게요. 자, 미국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5.5%까지 올렸죠. 한국은 열심히 따라가서 무려 3.5%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증권 회사일 수도 있고, 이런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을 모읍니다. 왜냐면 이자를 주니까. 우리 일반 개인의 표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5.5%나 기준금리가 돼? 시중금리가 2% 더하면 무려 7.5%를 주네. 무슨 위험한 배당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로 돈이 몰리죠. 누구의 돈이 몰릴까요? 미국의 돈만 몰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냐면 지구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돈이 이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원래 어디 있던 걸 겁니까? 다른 곳에 있던 곳이에요. 주식에도 있었고 부동산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 은행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 은행에도 있었고, 이런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다 빠져나가면 이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한국 은행에서도 금리를 계속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돈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돈 빠져나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원달러가 최근에 거의 1,500원까지 갔었잖아요. 난리 났던 겁니다. 사실은 난리 안 난 사람들은 저랑 저희 구독자님들이죠. 그래서 이게 막 IMF 때는 1,700원 넘었었나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분들은 약간 낚시성인데 유튜브에 2,100원, 3,000원까지 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건 불가능하고요. 1,500원까지 갖고 지금 1,300원까지 잡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말고 해외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큰 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겪죠.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달러가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이 돈을 싹 빼가지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갑니다. 금리가 낮으면 어떡할까요? 기준 금리가 5.5%가 아니라 2% 정도 됩니다. 그럼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요거에다가 시중금리도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돈을 싹 빼서 어디로 가요? 미국이 이렇게 싸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로 가거나, 그렇죠? 미국보다 비싼 나라는 별로 없긴 한데 미국과 동등한 나라 중에서 자기들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가거나, 가장 많은 게 주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100%는 아닌데요,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오르고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내립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여기도 돈이 있고 여기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단체나 개인들은 여기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서 돈 벌고, 주식이 오르면 주식이 올라서 돈을 벌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에 넣었던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주식가 계속 내려갑니다. 막 계속 내려가요. 그 막 손발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망해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막 손절할 타이밍도 놓쳐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개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국은 요거 공화국 아닙니까? 아파트 공화국이죠.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분양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짓기도 전에 청약이라는 걸 당첨이 되거나 분양을 먼저 받고, 아파트 금액의 10%만 있으면, 예를 들어 10억짜리면 1억만 있으면, 혹은 5억이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남은 돈, 뭐 잔금이나 중도금 이런 걸 전부 대출로 떼오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 개인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아파트에 못 들어가면 분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면초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물가지수 잡겠다고 금리를 엄청 올리면 우리 나라도 물론 힘들어지지만 개인들은 진짜 오도 가도 못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또 실제로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제 유튜브 채널과 함께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뭔지 아실 거고요. 파월의 금리 인하 얘기가 워낙에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로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 텐데,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뭘 벌 수 있냐면 달러를 받습니다. 어디? 미국에서 직접 달러를 받아요. 근데 선택의 영역이지만 환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달러 자체를 받습니다. 한 달에 $1,000를 받더라도 환율이 엄청 올랐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파월이 엄청 합니다. 엄청 해가지고 5% 넘어가서 한국이 3.5%고, 그래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못 해가지고 환율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환율이 1,400원대가 됐다 해보죠. 그럼 $1,000 벌면 우리는 14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인상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벌어져서 환율이 1,500원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1,000 받았는데 그냥 1,500원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만큼 손쉽게 하고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게 없겠죠.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죠. 우리가 원래 지금 1,300원인데 1,300원도 정상적인 환율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환율입니다. 지금 파월이 한 발표 내용을 말씀 안 드렸는데,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지수가 9%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3%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2%까지 잡는다 그랬는데 9까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파월 의장이 올린 거거든요. 엄청 막 자이언트 스텝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3%대까지, 그것도 이제 목표 지점이 2%대 진입을 앞두고 있으니까 올렸던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죠. 내릴 겁니다. 분명히. 지금 근데 갑자기 내린다고 그러면 또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대형주들이나 S&P 500들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파월의 이러한 움직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러한 방향성 때문에 또 이 파월이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물가지수가 떨어진 거 다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떨어지면 1,300원이 90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5.5에서 2%까지 떨어뜨리면 환율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1,300원 너무 좋은데 나라적으로는 절대 좋지 않고, 우리들은 높던 낮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겁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말이죠. 이게 떨어지면 한국은행에서는 1,200원대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1,300원, 1,500원이 너무 높았던 거지 1,200원이면 정상적인 궤도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익숙해지시고 개념을 잡는데 오래 걸리시겠지만, 제가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블로그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남겨드렸거든요. 그거 보고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인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고, 달러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1,200원대에서 1,100원까지 잘 안 갈 거예요. 이거 맞추려고 하니까 1,200원대에서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수천억의 자본가나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항상 한국 원화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만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나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이 하는 정치적 변화나 경제적 변화를 있으면 정말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한국 돈 버시죠? 회사에서 버실 거잖아요. 저는 전업이지만 한국 돈에 더해서 달러라는 기축통화인데, 이 기축통화를 하나 갖고 계시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블로그로 달러를 버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차근차근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야죠. 여러분 ROE라고 아시죠?
별말을 제가 다 하는데요. 자본 대비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한 푼도 안 들이고 한 달에 월급 이상 350에서 400을 벌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너무 쉽다.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업 시작할 때 건물 임대하고 인테리어하고 이것저것 등록하고 그런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겨우 한 3, 4만 원이면 이 워드프레스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 망해도 시작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달에 3, 4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제가 남겨드린 링크로 가입하시면 첫 달 20% 할인 될 겁니다. 그 링크 가지고 시작하시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미 이루고 있는 건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꿈에 해당하는 일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블로그라는 단어나 유튜버라는 단어가 엄청 일반화되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이걸로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한 5만 명 넘으시잖아요. 이 숫자가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시작하면 한 명이 남습니다. 한 명. 근데 그 한 명도 5만 명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수니까요.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블로그, 특히 워드프레스 한번 접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세영 잡스였습니다.